현재 나스닥이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강한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장중에 전쟁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눌렸고 장후에는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은 뉴스 하나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딩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 모든 움직임에 대응하려고 하면 손절을 반복할 확률이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의 과매도 구간을 활용한 트레이딩이 가장 효율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무 종목이 아니라 실적과 차트 흐름이 차별화된 종목을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금일 하락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채널에서 이런 하락 채널로 하락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과매도 상태의 채널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 일자로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식을 정리하더라도 이런 과매도 구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반등 구간에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딩을 기준으로 보면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고 짧은 반등 구간에서 정리하는 전략이 현재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2, 3일 정도의 짧은 기간 그리고 최대 3% 내외의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하방 채널 안에 있고 기존보다 더 가파른 하방 채널로 전환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약간의 반등이 있더라도 그 반등이 V자 반등을 할 확률이 매우 낮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풀려도 약간의 베이싱 흐름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과매도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큰 비중으로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은 적절한 매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위험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 대비 흐름이 약한 종목은 굳이 미리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핵심은 지수 대비 강한 종목 그리고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고 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 혹은 이 내려오고 있는 10일 이평선에 맞고 떨어지는 움직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3%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략 2.5% 정도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등이 있더라도 여전히 이런 하방 채널이기 때문에 반등 이후 다시 하락 하락률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이 있더라도 결국 하락 각도가 가팔라진 하방 채널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저항선에서 다시 맞고 하락 하락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속스를 보면 나스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장에도 AI 사이클과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 반도체에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반도체의 흐름은 완전히 하락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베이싱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지수 대비 강한 종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10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나스닥처럼 하방 채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강했던 종목들도 같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종목을 투자하고 있다면 반도체 지수의 100일 이평선 구간 이탈 시에는 매도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반도체 지수가 1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고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횡보하거나 상승해주는 흐름 좋은 반도체 주식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흐름 좋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소개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현지 시장의 핵심 변수는 원유입니다. 원유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지수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접근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원유 상승 흐름이 꺾일 때까지 관망한 뒤 지수에 접근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준으로는 원유가 이 파란 색깔 10일 이평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원유 상승이 꺾이는 흐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후 전쟁 이슈가 다시 확대되면서 원유가 베이싱하고 재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때 매수했던 지수나 주식을 다시 정리하는 계획도 필요합니다. XLE 같은 에너지 ETF와 나스닥의 차트를 같이 보면 지수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에너지는 조금씩 상승해주고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에너지는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유의 흐름이 꺾이고 XLE 같은 에너지 ETF의 흐름이 꺾여야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 시장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지수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에너지 섹터로 자금이 쏠리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에너지 섹터에서 기술주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보여야 한다는 점은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큰 하방 채널 구간이고 어느 정도의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그 반등이 수혜 전환을 기대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면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하고 짧은 반등에서 정리하며
지수 대비 강한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